이러다가 진짜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막상 그 당시에 내 심정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있었던 일이랍니다.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던 전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그래서 무작정 떠났던 여행이었답니다. 말이 좋아 여행이지 죽지 못해 떠났던 아주 쓰디쓴 여행이었죠. 10년이라는 연애가 물거품이 돼버린 채 그놈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놈을 잊기 위해 저는 겨울 여행을 떠났던 것이랍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제가 시골로 여행을 가는 게 솔직히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길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정말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차를 타고 가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갈 수 있다 쳐도 진짜 당시만 해도 지도 하나 보고 가든가 물어물어 보고 가야 하는 게 사실이었죠. 아무튼 저는 도시에서 벗어나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로 접어들었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길게 뻗은 강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강을 보니까 지쳤던 몸과 마음이 금세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강줄기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소복히 눈이 쌓인 하얀 산들이 펼쳐졌고 강줄기는 길게 뻗어 있으니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많이 됐죠. 크게 숨을 들이키며 걷고 걸으며 그렇게 걷다가 저 멀리 사람들이 강 위에 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저게 뭔가 싶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 호수에는 강이 꽁꽁 얼어서 그 위에 사람들 몇 명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당시 한겨울이었으니까요. 강이 얼어서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던 거였죠. 많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군데군데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었죠. 저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얼음 낚시를 하던 아저씨 한 명이 저보고 그쪽으로 걸어오면 위험하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갈팡질팡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강줄기가 쩍 하고 벌어지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금세라도 얼음이 깨질 것만 같았죠. 저는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까 저보고 위험하다고 말했던 얼음 낚시를 즐기던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살금살금 저에게 오나 싶더니 그 아저씨도 위험한 걸 느꼈는지 안 되겠다며 그쪽으로 왜 간 거냐며 그쪽은 얼음이 많이 녹고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왜 거기서부터 걸어온 거냐며 이 와중에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라며 자기가 경찰을 불러준다고 하지 뭐예요. 경찰이 오면 뭐 하겠어요. 이미 저는 얼음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 사이 아마 꽁꽁 얼어서 죽고 말겠죠. 저는 안 된다며 그냥 아저씨가 구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자기까지 빠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아저씨도 저를 도와야겠다고 느꼈는지 잠깐 기다려보라며 저 멀리 몇몇 보이는 얼음 낚시하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들은 채 만 채 낚시만 즐기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는 뭔가 생각이 난 듯 자기가 이럴 때가 아니라며 낚시 장비 있는 곳까지 얼음이 깨질지 모르니 자기도 이만 낚싯대 들고 철수를 해야 된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라며 낚싯대 챙겨 나가서 바로 경찰을 불러준다고 저를 버리듯 뒤돌아가는데 어찌나 살이 다 떨리던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얼어붙은 호수 위로 어떤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당시에 완전히 패닉 상태여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아무튼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제가 있는 곳으로 우회하듯 돌아 천천히 오면서 제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래를 보면서 얼음이 덜 녹은 곳으로 천천히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지금 안 움직이면 빠져 죽는다며
빨리 한 걸음이라도 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움직였는데 다행히 얼음이 깨지지 않았답니다. 저는 천천히 그 남자가 말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호수 바깥으로 발을 옮겼고 드디어 세 발자국만 나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딛고 있던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이 깨져버렸고 급기야 저는 발 한 짝이 차디찬 호수에 빠짐과 동시에 금세 목까지 풍덩 온몸이 잠기고 말았죠. 그런데 그걸 또 놓치지 않고서 그 남자는 저를 바로 구해주었어요. 저는 순간 기절을 하고 말았죠. 주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빨리 인공호흡을 하라는 소리 같았죠. 누군가 추위에 떨고 있는 제게 큰 점퍼를 덮어주었고 누군가 인공호흡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깨어보니 어느 집 아니었어요. 부뚜막에서 연기가 솔솔 나는 어느 시골집 같은 느낌이었죠. 방바닥이 정말 따뜻했고 두툼한 겨울 이불이 저를 포근히 감싸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는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와 보니 그 집 마당엔 흰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일어났냐며 죽을 뻔한 거 간신히 살려냈다면서 은인인 줄 알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씩 기억이 났고 저 아저씨가 나를 구해준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며칠 수염을 안 잘랐는지 얼굴엔 덥수룩하게 수염이 나 있었고 몸은 마치 임꺽정처럼 정말 건장하더라고요. 나이는 보니까 한 50살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그 순간 뭔지 모르게 자꾸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아니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남자 바지에 다 해지고 바래진 윗옷을 입고 있지 뭐예요. 저는 순간 놀라 제 옷은 어디 가고 이 옷은 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그 옷 호수에 빠져서 말리고 있는 중이라며 옷 갈아입히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지 뭐예요. 아니 그럼 뭐야. 내가 기절한 사이 옷을 갈아입혔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죠. 그래서 아저씨가 왜 생판 모르는 남의 옷을 갈아입히냐고 따지듯 물어보니 그럼 얼어 죽으라고 놔두냐면서 간신히 살려냈더니 지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살짝 언짢은 듯 언성을 높이지 뭐예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았고 한 걸음 물러나듯 쥐죽은 듯 말하니까 아저씨는 제게 어차피 인공호흡도 한 마당에 갈아입히는 것쯤이야 어떠냐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질어질한 게 다시 기절할 것만 같았답니다. 저렇게 우락부락하고 수염이 가득한 아저씨에게 인공호흡을 받았다.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안 되겠다며 옷 주라고 하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며 차도 다 끊겼고 지금 나가면 시골이라 깜깜하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막상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내일 아침까지 있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아저씨랑 있으면서 얼마 뒤 아저씨가 죽을 쑤어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자상해 보이던지 뭔가 그 아저씨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아저씨가 쑤어준 죽을 먹다가 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자식을 생각하니 화도 나고 기분이 우울해서 다시 또 울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죽을 먹으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전해주지 뭐예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저씨가 전해준 손수건을 보니 이건 손수건이 아니라 글쎄 발수건 같았어요. 때가 꼬질꼬질한 게 정말 지저분했거든요. 아무튼 갑자기 술이 땡겨서 술 없냐며 술 좀 마셔야겠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럼 기다리라고 하면서 술상까지 봐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고 있는데 아저씨는 제가 마시는 걸 쳐다만 보시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에게 왜 아저씨는 안 드시냐고 말하며 아저씨는 술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술 마시고 취하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냐며 술은 그냥 아가씨 혼자 마시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이 아저씨 제법 남자 같더라고요.
저는 뭔지 모를 용기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이 아저씨를 완전히 신뢰를 하는 건지 그 아저씨에게 대뜸 괜찮다면서 아저씨도 그냥 술 친구 하자며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답니다. 한 잔, 두 잔 아저씨랑 따라 마시던 도중 저는 취했고 필름이 끊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고 저만 혼자 큰 겨울 이불 덮고서 잠을 잤더라고요. 기지개를 펴고 마당으로 나와 보니 아저씨가 닭 잡았다며 한 손에 큰 장닭을 들고서 백숙 해줄 테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또 다정해 보이던지 행동은 백정 같고 임꺽정 같은데 뭔지 모르게 또 자상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남자한테 배신당해서 다른 남자는 못 만날 것 같았지만 저 아저씨가 남자로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그 집에서 더 머물러도 되냐고 물어보니 일만 하면 괜찮다면서 아저씨 일을 거들어주며 일주일을 더 보냈죠. 남들 눈이 무섭긴 했지만 그 아저씨는 마치 자연인처럼 시골 중에서도 산골에서 혼자 집 짓고 사는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저씨 완전 자연인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일주일의 시간이 끝났고 저도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답니다. 마치 이 아저씨 집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어느새 내가 저 아저씨를 사랑하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게 짐 챙기고 떠나려던 도중 와락 앉고 말았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무안했는지 차 시간 늦겠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야속하면서 서운하게 들리던지 들고 있던 짐들을 다시 내려놓고 아저씨에게 다가가 그만. 그렇게 그 아저씨와 제대로 작별을 했답니다. 아저씨는 한 번의 이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아저씨랑 뭐 잘해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저씨와 시간을 보낸 뒤 또 오겠다고 했지만 도시로 돌아와서는 도시 생활에 바쁜 나머지 아저씨를 잊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저 또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지만서도 그 아저씨는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젠 할아버지가 되셨겠네요. 나중에 우연이라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제게 있어 정말 은인이었던 아저씨였으니까요. 모쪼록 지금이라도 이 글을 읽게 되신다면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